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어느덧 벌써 4월이 시작됐는데 4월 1주차 주간 시황과 주식시장 이슈 간단히 살펴보는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이슈 살펴볼 텐데 역시 이 이슈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국내 사드 보복을 단계적으로 철회하겠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관련 종목들도 좀 상승 나와주는 모습,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자, 정부의 해운산업 재건 5개년 계획 발표됐습니다. 자, 해운산업을 5년간 재건하겠다라는 계획 발표하면서 배를 만들고 이런 등등의 여러 정책들이 나왔는데, 요것도 관련 종목들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고요. 또 요새 시장의 화두 중에 하나가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입니다. 자, 여기서 과거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했던 엘리엇 헤지펀드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엘리엇 헤지펀드가 현대차 그룹 지분을 1조 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라는 발표하면서 지배구조 개편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것을 보였고요. 역시 주주이익 극대화를 주장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의 관련 주가들도 좀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어제였죠. 금요일에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발표됐는데 15.6조 원 영업이익 발표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 4분기 연속 최대 실적 내가면서 엄청난 실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발 이슈에 주가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 못한 모습 보였고, 자, 시장의 컨센서스를 계속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아주 좋은 것이 아닌가. 지금 기업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주가는 상당히 매력이 있는데, 역시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혼자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이 있었는데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상당히 엄격하게 처벌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생중계로 됐는데 상당히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네요.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요것은 중국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우리나라 등등 여러 국가가 포함된 무역 확장법 232조에 대한 서명을 했고,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철강 25%, 알루미늄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거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방송 때 간단히 짚어드렸습니다. 자, 요거를 미국이 하자 중국에서는 자, 미국산 돼지고기, 와인 등에 대해서 30억 달러 수준 관세 부과하도록 예고를 했고요. 요것은 이제 무역 확장법 232조에 대한 보복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를 지시했던 슈퍼 301조,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해라 했었는데 드디어 500억 달러 규모, 자, 중국이 무역 확장법 232조에 대한 보복 조치를 발표를 하자, 자, 미국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하는 것 1300개 품목 발표했고요. 발표되자마자 중국이 바로 해서 또 발표한 것이, 자, 이제 트럼프 우세 지역에 생산품들이 많습니다. 대두, 그 다음에 자동차, 항공기 등에 대해서 동일한 규모죠. 500억 달러 수준 관세 부과하겠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슈퍼 301조에 대한 보복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그럴 위인이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관련 부서에다가, 자, 그러면 중국에 1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지시가 내려졌고, 이 지시가 나오자 또 중국의 성명이 바로 발표가 되었는데, 자, 미국을 비난을 하면서, 자, 중국, 우리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무역전쟁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해당 뉴스들, 자, 발표되면서 간밤에 미국 증시 또 한번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요 슈퍼 301조가 한 4월 초쯤에 발동될 예정이었으나 60일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60일 유예기간 뒀기 때문에, 자, 이제 6월이죠. 6월 초쯤에 이제 요게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여태까지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물밑으로 좀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은 되지만, 자, 이제 무역전쟁 초반이기 때문에 서로에서 치고받고 강경대응 쏟아내고 이럴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게 이제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거를 미국, 중국 양측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자체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뭐 중재를 누가 나선다든지 아무튼 협상이 진행이 될 텐데, 요 협상이 좀 잘 진행이 돼야 되겠고, 아마 그 결과 나올 때까지는 뭐 6월 초면 거의 2분기 끝날 때까지 다 갈 수도 있는데, 상당히 뭐 시장 자체는 좀 피로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국내 주식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보시면은 뭐 0.5% 내외 정도로, 자, 이번 주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거 정리하기 전에는 이번 주 시장 그래도 한 2%는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자, 코스피, 코스닥 다 뭐 소폭 하락했지만 견조한 모습 보여줬고요. 자,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졌습니다.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뭐 2%로 움직이는 것은 뭐 이제 일도 아닌 것 같고, 국내 지수도 뭐 1% 정도는 그냥 확확 움직이고, 많이 움직일 때 코스닥 같은 경우 막 3%씩도 움직이고 하는데요. 자,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피로도가 상당히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피로도가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자,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시장을 종잡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장세가 이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주 이제 다가오는 주죠. 다음 주 목요일날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지금 시장 변동성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만기일 앞두고 변동성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이상으로 크게 나오기는 쉽지도 않을 것 같지만, 뭐 만기일 앞두고 있을 때는 좀 매매를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하는 모습도 필요하겠고, 자, 이런 시장에서 그나마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것은, 뭐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잘만 타이밍 잡는다면 수익률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변동성 큰 장세에서는 방망이 짧게 잡고 순간적으로 좋은 종목이 시장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잘 대응해 보시면은 뭐 그나마 긍정적으로 위안을 삼을 만한 것은,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가능성도 커진다 정도고요. 하지만 변동성이 최근에 하방으로 좀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드 보복 철회와 관련된 이슈, 그 다음에 해운산업 재건과 관련된 이슈로 중국 관련주, 뭐 해운산업 관련주 등등이 좀 이번 주에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고요. 자, 어제 엄청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삼성증권이 임직원들한테 우리 사주 배당을 1,000원씩 해야 될 것을 1,000주를 했습니다. 1,000원을 할 것이, 즉 이제 주가 한 4만원 정도였으니까 4천만 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4만 배를 더 배당을 했는데, 자, 계좌 입고된 주식을 삼성증권 직원 일부가 매도를 때려버렸죠. 그래서 어저께 갑자기 막 하락하고 VI 아래로 걸리고, 그 다음에 VI 중에는 막 하한가 한번 찍고 오기도 하고요. 어마어마한 변동성 보였는데, 결국에는 주식을 뭐 거의 걷어들인 것으로 보이지만, 자, 하락시 또 손절을 했던 일부 피해자들, 뭐 일부가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직원들 좀 어떻게 처벌할지는 뭐 그거는 시장에서 신경 쓸 문제는 아니고, 자, 시장에서 피해 입은 주식 투자자들을 어떻게 배상을 해주냐. 자, 금감원에서 삼성증권에 권고를 했습니다. 빠르게, 그 다음에 충분히 피해를 보상해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삼성증권 입장에서는 엄청난 실수가 나왔어요. 이거에 대한 뭐 어떤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발빠르게 뭐 피해자들 배상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혹시 피해 보신 분들 있으시다면, 자, 여기 좀 강경 대응을 해서 꼭 피해를 받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시장 차트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뭐 살펴보고 말고 할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요 코스피 같은 경우 주봉상 21선 밑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지금 횡보하는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제가 늘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점을 높이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저점을 조금씩 다시 높여가는 모습 바닥에서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간밤에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또 2% 넘게 급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국내 증시 아무래도 이 저점을 한 2,400포인트 정도까지 한번 밀려서 출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는데, 자, 지난주에 제 예상이 좀 틀렸죠. 자, 미국과 국내 지수가 최근에 좀 디커플링 되는 현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반드시 국내 지수 급락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고요. 하지만 뭐 호재는 아니고 악재이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하방을 조금 더 염두에 두자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깰 수 있다라는 느낌 들고 있고, 자, 코스피 같은 경우 살펴봤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별거 없습니다. 자, 주봉상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하락을 하더라도 21선 지지받고, 지난번에 전저점 안 깨고 다시 한번 반등해줬어요. 급락 나왔을 때.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또 반대로 부정적인 것은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저점을 이렇게 21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요쯤에서 한번 좀 수렴을 할 수 있을 텐데, 자 이쪽에서 이제 방향성이 나오겠죠. 위든 아래든 방향성 나올 텐데 최근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자 언젠가 요 저점을 깨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여기 800선 있습니다. 800포인트 상당히 중요한 자리로 보이죠. 자 정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갔던 자리, 요 자리 정도는 그래도 최소한 지지해주고 여기서 반등 나온다면 다시 한번 뭐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상승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최근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역시 무역전쟁, 무역전쟁 이슈 때문에 지수가 변동성을 상당히 보이면서 아무래도 좀 하방으로, 미국 지수가 하방으로 가기 때문에 또 중간재 수출이 많은 국내 경제 같은 구조에서는 무역전쟁, 보호무역주의에 따라서 뭐 좋을 이슈가 하나도 없습니다. 좋아질 것이 1도 없을 것 같고, 자 시장 전체는 좀 하방으로 좀 열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것뿐만 아니라 긴축도 같이 진행되고 있죠. 자 역시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이제 EU나 뭐 일본 등등도 조금씩 긴축을 해나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무역전쟁이 아니더라도 시장이 사실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저는 개별 종목이나 섹터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섹터별로 보신다면 최근에 뭐 중국 관련주들, 그 다음에 해운 관련주 등등 해서 좀 괜찮은 섹터들이 있죠. 뭐 대중, 중국 말고 북한 관련주들 등등 섹터나 아니면 테마주도 좋습니다. 이제 뭐 정치권 이슈도 최근에 좀 잠잠하지만 다시 불거 나올 텐데, 뭐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 테마주도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 좀 이런 시장에서 급락 나올 때 좀 싸게 잘 매입해보는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고, 뭐 최근 이슈가 되는 미세먼지 관련된 것도 있죠. 이런 것들 자 섹터나 테마별로 한번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종목 대형주를 하시더라도 대형주 중에 좋은 것들 시장을 결국 이기지 못하고 꺾인 놈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대형주들 뭐 시장 때문에 좀 급락한 종목들 싸게 잡아서 조금 반등 나올 때 짧게 매도하는 그런 방법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최근 변동성 큰 장세에서는 좀 방망이 짧게 잡고 짧게 한번 대응해보자, 샀다 팔았다, 자 손절도 좀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보면 변동성 지금 상당히 크지만 무조건 아래로 눌리고 있지만은 않기 때문에 눌리면 또 반등 나오고 좀 많이 상승했다 싶으면 또 하락 나오고 이런 장세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자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런 쪽으로 결국 저희는 종목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뭐 시장 전체를 사는 것이 아니고 종목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요런 뭐 방법도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시장 잘 대응하셔서 어려운 장에서 한번 또 수익 올릴 수 있도록 매매 진행해보자,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2분기 시작했는데 2분기 시작부터 벌써 만만치 않죠. 뭐 우려가 상당히 되는 2분기인데 잘 헤쳐나가기를 뭐 제가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주요 이슈들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방송도 빠지지 말고 뭐 일주일에 한 10분 15분 정도만 투자해서 들어주시면 주간에 이슈들 다 총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니까요. 자 시장 상황 알고서 잘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4월 1주차 주간 시황 분석 방송 이렇게 마치고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